아이들은 그냥 죽으면 그냥 죽음 자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80년 동안 잊혀져 있는 아이들을 그래도 좀 되살려서 이름도 불러주고 그 죽은 아이들을 조금 위령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건 위주의 영화보다는 아이들 그 죽은 몸을 불러내는 장치로 이제 아이들 이름도 쓰고 빨간색 동백꽃 고자기에 쌀밥을 지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바람개비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장갑도 있고 양말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사물들이 아이들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세요. 그래서 죽은 아이들을 어디서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죽은 아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이제 영화적 이미지 장치로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저게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코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5분 동안 영화 보시고 나서 10분 쉬었다가 우리 모더레이터 백금관 선생님하고 영화에 대한 뒷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레터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제주도에서 사는 어린아이가 쓴 시인데 저걸로 인해서 영화가 완전히 다 바뀌거든요. 이런 얘기를 영화 보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5분 동안 영화 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는 이렇게 장사
이제 다 제주 가서 뭐 사사평화기념관도 뭐 북촌을 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우리가 못했잖아요. 감독님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 사건에 이제 7년 7개월 동안 제주 사건이 일어나는데 학살이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 한광문 어르신이라고 와산리에 사셨는데 102살에 돌아가시고, 또 이 이제 풍랑의 아이들 보면은 이름 없는 아이들도 많죠. 이름 없는 아이들 중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임산, 우리가 굳이 숫자 그 나이로 따지면 0세부터 102살까지 물차별적인 학살이 너무 많이 이제 자행이 됐고, 그 중에 2014년도에는 여성 희생자 이야기를 먼저 만든 적이 있어서요. 여성 희생자들은 여성의 몸이라는, 남자들하고 다른 또의 그 여성의 몸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학살의 그 잔혹함이 성폭력까지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너무 잔혹한데, 그 여성들은 또 우리 이제 엄마들이 많아요. 그럼 엄마들 옆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산간에서 밭을 일구거나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을 때 토벌대가 총을 쏘고 올라오면 놀라서 아이들 손을 잡고 뛰어가거나 업고 뛰어갔다 보면 토벌대가 총을 쏘는데 이 관통을 해가지고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또 살려고 아이 손을 잡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정신 차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실종이 돼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짐승들한테 잡아먹혀 죽거나. 그래서 여성들 이야기를 만들다가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많이 죽었는데 아이들 이야기는 없네,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이제 때가 돼서 아이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21년에 촬영을 하셨고 22년에 먼저 개봉을 하셨어요. 시사회를 했는데 지금 26년에 또 지금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겁니까? 네. 그 22년 11월 17일에 이제 제주도에서 첫 시사회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제목은 폭기역을 써서 풍랑이었었는데, 풍랑은 팽나무라는 뜻이고요, 제주도어로. 근데 풍랑의 아이들을 만들었을 때는 총 제작 기간이 5년인데 어른인 제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 시선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른 된 입장에서 아이들 너네를 이렇게 따라와, 또 카메라 들이대고 이렇게 따라와, 죽어가던 당시의 모습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이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구나 생각이 계속 들다가 이 편지를 작년 11월 달에 받아요. 지금 이 편지? 네, 이 레터를. 지금 이 편지가 북촌 너분숭이에 있는 기념관, 4.3 기념관에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가서 보고 느낀 느낌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몇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거를 읽는 순간에 내가 너무 잘못 만들고 잘못 접근을 했구나. 어른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아이를 너무 낮게 보고 너네는 그냥 따라와, 너네는 존재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폭랑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물론 제 고집대로 계속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80년 동안 이렇게 단단히 옥조아 있고 마음 열어주지 않던 마음이 이 레터로 인해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기간이 5년 중에 4년 반은 그냥 정말 헤매던 순간이었었고, 나머지 작년 11월 이후로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는 아이들 입장으로 전부 다 싹 편집을 하고 또 새로 촬영도 하고 해서 이제 풍랑으로 영화 이름을 확정하게 된 겁니다. 그 기본 촬영은 21년에 거의 다 된 것이고, 예. 낭구죠, 낭구. 그 아까 그 풍랑 아래서 그 서클 댄스하고 그때 그 풍랑이 어디 있는 겁니까? 북촌에 있는 거 아니죠? 제주 사산 평화공원 가면은 강명 탑이 174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그 옆에가 평화의 숲이라고 조성을 해놨는데
아직 이게 이제 평화의 숲이 이렇게 완전히 무성하게 익지는 않았어요. 조성한 지 조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중심부에 팽나무 풍랑이 있는데 저 풍랑은 약간 조림이 되어 있어서 제주도 그 옛스러운 풍랑 맛은 없어요. 아직 이렇게 조림이 완벽하게 되어 있질 않아서 그래서 그 평화의 숲 팽랑에서 풍랑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또 질문하시죠. 광주의 장반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지금 저 작업이 다 끝났은 작업이셔서 시작을 하기 아직 시작 전이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말 어려운 작업을 했는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교육적인 문제도 지금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크게는 제주에 관계가 있는 이것들이 쭉 잠재워져 있다가 어느 때부터 이제 전국화되고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지금 울부심이 있어서 4.3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전 국가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유진 감독이 하셨던 이 일이라는 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큰 일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와서 보고 이렇구나 이랬는데 이걸 이제 개인 소견인데 이거 제주 문제는 제주 문제만은 아니지만 제주 교육청이나 지금 초등학생에게는 크게 이게 어필이 못 돼요. 그래서 중학교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은 안 되고 중학교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제주 4.3에 대한 어떤 울부심 그런 이건 국가적인 일이지만 참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이런 것을 토대로 자라나서 그 아이들이 정치되고 그 아이들이 제주 전국을 영향권을 들었을 때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두 길로 한 길은 교육청에다가 직접 설명하고 또 교육청 이야기를 듣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이 포함되면 좋지만 이게 정치적인 포함이 이제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 돈이 들지 않는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교육감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영화에 대한 기여도를 정말 조금 더 높였으면 쓰겠다. 지금 이제 이미 제작을 해서 4년, 3년, 4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적지 않는 기간인데 지금 솔직히 눈에가 안 보이거든요. 이게 활용도가. 그래서 참 이제 이게 지금 쉽지 않는 일이어서 하는 말이니까 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했지만은 한번 조금 더 시도를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중고생이 보려면 45분짜리로 편집을 하는 게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중고생이 보기에 수업시간 45분 넘어가면 이거 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편집을 해서 제주 학생들은 다 봐야겠다 그 생각이 45분이 아니라 30분을 해요. 왜냐하면 앞뒤 그런 게 있어요. 특별활동 시간 2시간을 그 영화를 많이 압축을 시켰습니다. 압축해서 학생들용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인데 요사이 돈으로 저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이게 아주 짧게 합니다. 자꾸만 길만 봐버려요. 이렇게 수업 시간 용으로 40분 앞뒤 살림. 옛날에 화려한 육아도 35분으로 추격시킨 거를 수업 시간에 썼거든요. 예. 그래야지 앞뒤 활동도 하니까. 시술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애들 보다가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꼭 한번 해주십시오. 또 말씀 좀 하시죠. 목사님? 예. 아까 마이크를 저에게 주셔서 그 참 보면서 먹먹하기도 하고 또 그 4.3에 대해서 이런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감독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 명단 우리 그 어린 자녀들 명단이 이렇게 800여 명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800여 명의 그 어린 영혼들이 전부 한 10세 이하이고 이런 그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붉은 피가 흘러버린 것처럼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걸 이제 다큐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반면에 이 진상 규명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연구소도 있고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나 또 진상 규명 이 진상 규명이 돼야지 이렇게 너무 슬픈 일을 그 이렇게만 끝내면 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 강주에 5.18 때 그 선생님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사모님이 총에 맞아서 그 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역사를 내용을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여기 출연하신 우리 고한순 회장님 또 유가족 몇 분이 계속 그 인터뷰 직접적 인터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북촌에 있는 너문숭이 애기 무덤 이 근처를 다니시질 않아요. 상처도 너무 깊을 뿐더러 또 그 고난의 힘든 시기를 되돌아보는 그렇게 시점 이동을 하는 거를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에서는 감액이 모른 식계 이런 말을 쓰는데 감액이 모른 식계 까마귀가 모르는 제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까마귀가 나타나서 제사 음식을 먹는데 이 감액이 모른 식계가 유독 아이들 죽음에 대한 제사예요. 그런데 감액이 모른 이 식계도 1대만 하라 30년 2대 3대로 전승하지 말고 1대로만 하라. 근데 벌써 세월이 80년이 다 돼가는 3대째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만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 지낼 때 1대 정도 한 30년만 지나다가 순간이 되니까 아이들을 잊어버리고 잊혀버리고 또 묻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에.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나타나서 아이들 영화를 만들고 아이들 추모하는 영화를 한두 명도 아니고 800명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고한순 회장님이 오셔서 아니 제주도에서는 10살 넘은 애들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800명기가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돼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 전체를 위해서 아이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제사를 지내면 뭐 그게 힘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태 80년 동안 잊혀졌던 아이들을 그 정말로 이렇게 막 이 영화 속에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그 빨간색 동백꽃 보자기 그 빨간색 바람개비 이게 아이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아이들의 죽음은
그냥 쉽게 잊혀지는 존재였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해봤자 그냥 짧게만 하고 잊어버려라 이랬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관한 연구 논문이 한 편밖에 없어요. 전 사삼 연구소장이었던 허영선 선생님이 쓰신 걸 제가 인용을 해온 거고 그 선생님도 마지막에 결론이 그래요. 아이들 죽음이 곧바로 사상 자체 비극성을 띠고 있는데 왜 아이들 연구는 안 하고 아이들 위령은 안 하고 있냐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도 언제나 애도의 중심은 성인, 그 중에서도 남성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오는 거고 아이들은 그냥 부속물이고 부속품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점점 변화의 바람이 생겨서 그 순위 삼촌을 쓰신 현기영 선생님이 이 작품 보시고 80주년이 2년 남았거든요. 2026년이고 2028년이면 48년도부터 따져서 이제 80주년이 오면은 80주년에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회원 상생곳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생기고 제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아이들은 부속품도 아니고 존재 그 자체로서 빛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형상 뭐 같은 표현이죠. 그렇게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아이들을 우리조차도 잊어버리면 우리 한 명 한 명 기억을 못하면 누가 과연 기억을 하겠냐고. 이게 사삼인데 왜 사삼 속에서 늘 중심부만 있고 이 주변부는 이야기를 안 하냐고. 주변부 중심부가 따랐고 이 아이들이 바로 중심부다. 5년 동안 내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러면 2년 80주년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부수 한번 회원 분출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의료 분출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거기 노분수행 가셨었죠. 대통령께서 거기 그 인형 같은 거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주도에 저 노래하신 분, 보자기 만드신 분, 얻하신 분, 춤추신 분 저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건가 지금? 아니요, 살지는 않고 이제 20년을 다녀서 저기 우리 이름 없는 공연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20년을 이제 작업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됐고 아무래도 제주 영화인데 제주 분들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98%가 다 제주 분들이었고 딱 2명 감독인 저하고 춤꾼 하연아 선생님은 이제 부산 분이거든요. 두 분만 2%만 육지 사람이고 98%는 다 제주도 분들입니다. 그 아까 산암갑서 그다음에 뭔소 그다음 소리 뭐저 진토구 소리 그런 거 하신 분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제주도 토속 소리 전문 소리꾼이시고 문석범 선생님 지슬에 나왔던 배우이시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짓을 다시 봐보. 저 제주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그 오경원 오멸 감독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작업에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저 광산 문예관 앞에 4월 걸상 가보셨습니까? 저도 기사만 보고 4월 걸상을 아직 안 가봤습니다. 5월 걸상 목사님 4월 걸상이 전국에 있고 5월 걸상도 전국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돌로 해놨 뒤 거기라도 가야겠습니다. 또 저 가운데 우리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얼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근데 아까 영화 보다가 애기들이 그 이제 무덤에 둘이 오누이가 누워있는데 안 추웠을까? 저 사실 그거 걱정되더라고요. 날 추웠을 거예요. 그날은 역대급으로 날씨가 제일 좋았던 날이었고 반대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게 또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그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제주도에 여기 광주에도 트라우마 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속 작업으로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또 후속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제 딸이 애월에서 귤 농사를 해요. 저도 제주에 집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사돈댁이 전부 다 4.3 희생자 가족이에요. 바깥 사돈한테 당시 얘기를 좀 여러 번 들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더 감정이 더 깊어졌고요. 이런 걸 상영하려면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홍보비를 좀 쓰셔가지고 이 극장을 꽉 채울 만큼
홍보를 하셔야지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몇 명만 보는 거는 좀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작하실 때 제작비에 다 쓰지 말고 홍보비를 좀 투자비처럼 생각하시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희생됐다는 역사적인 인식을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이 후세에게도 좀 제대로 잘 전달돼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이런 영화인 줄은 사실은 짐작은 했지만 4.3 영화니까 했지만 이렇게 마음 아플 줄 몰랐어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하고요. 이 풍랑이라는 건 제주도 아이들은 놀이터예요. 우리 소녀들도 마을마다 풍랑이 있어요. 거기서 노는데 그게 막 소녀 애들 노는 거 동네 그런 거랑 오버랩 되면서 정말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5.18도 진상규명이 좀 많이 됐지만 4.3은 5.18에 비해서 좀 덜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큰 도시마다 상영돼서 좀 많이 알려지고 그런 것이 진상규명 아닐까요? 뭐 학자나 논문 그런 것보다도 대중적인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런 진실이 전달되는 거 이것이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짧은 영상으로 좀 전국에서 다 의무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시민운동으로 그런 걸 전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짧게 만들어 주세요. 네네네,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 이름은이라는 이제 정지영 감독님이 대중 상업 영화로 4.3 영화 요즘에 한참 개봉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한란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는데 독립 영화입니다. 지슬이 한 12만, 15만 들었다면 이 한란이라는 영화는 6살 먹은 혜생이라는 아이가 엄마하고 헤어져서 엄마를 찾아서 나중에 엄마하고 해우를 하게 되는데 토벌대한테 생포가 돼서 이렇게 이제 군법 회의처럼 넘겨서 폭도라는 낙인을 받고 다음 장면에 총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도 이렇게 무차별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잠시 비슷하지만 다른 지점은 무엇이냐면 한란의 혜생이 6살짜리는 그래도 영토 안에서 국가 안에서 정식적으로 조사를 받고 이름을 남겼던 아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영토 안에 국가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 풍랑의 아이들은 영토 밖에서 그러니까 죽음 밖에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죽고 아빠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 폭도 새끼니까 죽여. 후환이 생기니까. 빨갱이 자식이니까 이놈도 빨갱이야. 그냥 죽여. 아무런 재판 과정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죽음일 것 같지만 혜생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나중에 애도 작업을 해서 복원을 한다면 얘는 신원이 복원이 되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기록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어쨌든 불법이라도 불법 안에서의 그 죽음이었다면 풍랑의 아이들은 죽음밖에 죽음이라서 복원할 길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기록도 안 남아있고. 이랬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을 누가 복원을 할 것인가? 유령 의식을 통해서 누가 이 아이들을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지만 문화적 트라우마라는 것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말하는 거예요. 5.18도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고 4.3도 트라우마가 집단적으로 남아있을 때 이 죽음 밖의 죽음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인가 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위령 의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자꾸 풍경 소리가 들려오는 게 일부러 장치입니다. 동굴에 괴나 숲이나 오름이나 대나무 숲에
어디서도 지금 아이들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풍경 소리를 통해서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아이들을 서쪽 꽃밭으로 환생하게 해주려고 풍경 소리를 일부러 장치를 했던 건데, 무당, 제주도에서는 신방이라고 그러죠. 신방은 의도적으로 요령을 흔들어서 영혼들을 모아요. 이 풍랑의 아이들에서는 풍경 소리를 흔들어서 아이들 영혼을 모으는 거고, 모아서 아이들이 이 헌묘, 제주 그 북쪽 너거 중에 헌묘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게끔 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거였고, 북촌에 그 매달려 있는 818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풍경 소리를 듣고 오라고 풍경을 매달았는데 6개가 떨어집니다. 6개가 툭 오면을 가보면 또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고, 청년 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땜질, 낙대, 무슨 뭐를 했는데도 풍경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7개째인가 떨어진 아이 그 풍경이 이 818명 우명천에 쓴 아이들 이름하고 같이 헌묘 속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헌묘 속에 지금도 그 풍경 소리는 울리고 있고, 풍경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헌묘에 와서 쉬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는데, 문제는 제주 4.3에 있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옆에 노란색 표시는 세월호 아이들이고, 지금도 현대적으로 기아와 난민과 학살로 죽어간 아이들이 너무 많죠. 이 아이들, 모든 세상의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풍경 소리를 듣고, 땅 속에 있지만 풍경 소리를 듣고 그 헌묘에 와서 쉬기를 바라는 의도가 보이지 않게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처음부터 영화를 만들 때 홍보비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독립영화에 예산이 없어요. 이게 5년 동안에 한 2억이 들어갔고 제작비를 1,6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다 빚이에요. 홍보를 하느라고 하지만 홍보 예산이 없어요. 영화를 다 완성하기 전에도 이미 다 들어가서 그래도 참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재영 감독님이 한참 이름을 날릴 때 80년대 최고의 감독이었죠. 감독님도 돈이 없어서 내 이름은 영화를 후반부에 제대로 영화를 못 찍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여기 사람 보이는 수가 한 명당 5만 원, 최소 6만 원을 줘야 움직일 수가 있고, 뭘 하나 흠뻑하면 다 돈이고, 바람개비 818명 아이들 1,000 쓰는데 50만 정도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전에 여성 희생자 1,600명 이름을 쓰는데 1,200만과 300만.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이고, 돈으로 많이 들어갈수록 영화가 안정적인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막 영화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고. 여기 선생님,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이는 곳곳에 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늘 느끼고 있고, 채널링을 아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광주 가서 상영하고 아이들과 같이 가자, 같이 보자. 먹먹한 그 감이, 제가 만드는 감독이지만 저도 한편에 떨어져 있는 또 이제 관객이기도 해요. 계속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쉽사리 견치를 안 내줬는데, 이름 불러주는 장면에서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8분 동안 나가버리면, 7분 동안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아이들하고 채널링을 해서 너네들 아픈 상처 건드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잘 떠나야 되는 거는. 전에 여성 희생자 영화 만들었을 때는 3,000명 여자 이 여성들 어떻게 죽고 다랑시 오른 근처에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술을 많이 먹을 때였었어요. 근데 술을 먹고 정신을 비몽사몽일 때 보면은 제 영혼이 그 다랑시 벌판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 여성들하고 같이.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여성들을 때리고 패고 성폭력을 하는 괴물이 되어 있어요. 그 빠져나오는 세월이 8개월 걸리더라. 맨날 술 먹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또 괴롭히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얘기를 하기를 괴물을 쫓는 자가 괴물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심연을 들여다보는 자 심연이 들여다보지 않게 조심하라.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 4년 5개월 동안 아이들 마음을 못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아이들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마치 70년 전에 주고받던 아이들이 느닷없이 70년 후에 카메라 들고 와서 너희들을 위한다라고 했던 방법이 조금 잘못됩니다. 이 편지 한 통을 보고 나서 내가 너무 잘못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부터 이제 영화가 새로 편집이 되고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요 조한결 저 선회는 제로 얘기입니까? 예, 요 영화 이제 우리만 보고 말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달에 하는 것보다 내년 4월에 다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다시 사경회를 내년 4월에 괜찮으셨어요? 우리가 20명씩 더 감동 뽑을지. 뽑을 감동 뽑을지. 감도 먹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내년에 여기를 우리가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내년 4월에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죠. 네. 원래는 이 시사회를 5월 5.18 주간에 했었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대관 확정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3-4차례가 계속 연기되다가 이제 오늘로 드디어 날이 잡힌 겁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저기 감독님이 영화 무당 영화 무당 맞네요. 영화 무당이고 온몸으로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내셨는데 정말 영화 무당이죠. 무당은 여러 방법으로 이제 그 굿을 하는데 정말 큰 굿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하셨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본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게 그냥 본 것 자체가 의뢰를 함께 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영화는 애도의 방법이 개인화되는 걸로 해서 끝이 나는데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이 영화가 처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쓴다. 풍랑에서 같이 평화의 춤을 춰서 아이들을 말 대신에 몸으로 같이 있음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어쨌든 800명 이름을 전부 다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우리 보셨겠지만 어쩔 수 없이 800명 아이들 이름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한 명씩 부르게 되어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게 그러니까 애도의 방법이 개인에서 집단화되고 또 개인에서 또 확장된다라고 영화 전문 문화유학자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애도의 방법이 조금 점진적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좋은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많이 힘이 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죠. 말씀 안 하신 선생님.